선생님, 어제 뭐 보셨어요? 오늘은 채널A 예능 프로그램 아이컨택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실망스러웠다는 또 지적의 얘기, 그리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손절하려고 했는데 또 최근 방송에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이런 또 칭찬 두 가지 얘기가 담겨 있어요. 지난해 가을 아이컨택트 방영 초기에 텔레비평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인지도나 화제성은 낮았지만 기획 의도가 참신하고 좋아서 여러분께 보시라고 권했었죠. 모처럼 채널A에서 수작이 나왔다. 그러나 연예인 얘기는 지양했으면 좋겠다. 연예인 얘기는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불과 몇 달 뒤인 올 1월 27일 24화에 길 씨가 출연한 거예요.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 상태인 분이잖아요. 출연하기까지 많이 망설였다, 어쩌고 저쩌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국엔 연예계 복귀가 목적이었던 거죠. 5월에 같은 채널 육아에는 아빠 본색의 가족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컨택트가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여러분께 권했던 제가 민망해지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30화에는 박미선 씨하고 이경실 씨가 출연했어요. 이 또한 이경실 씨를 위해서 마련된 자리로 보였습니다. 이경실 씨가 피해자 명예훼손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잖아요. 박미선, 이경실 씨는 아시다시피 MBC 세바퀴를 오래 같이 한 사이죠. 두 분이 이구동성으로 당시 너무너무 재밌었다. 원조 걸크러쉬들이 우리 아닌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진행자 이상민 씨가 이경실 누나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간다는 헛소문도 있었다라고 아이컨택트에서 말했는데, 이거 헛소문 아닙니다. 세바퀴에 나가면 갑질하는 무리들이 있다. 텃세가 심해서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한다. 자기네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리액션도 안 해준다. 이건 헛소문이 아니고 출연했던 분들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경실 씨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 무리들이 있잖아요. 텃세를 하다 못해 진행자 길들이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미선 씨, 이경실 씨는 그 뒷얘기를 전혀 모르는 모양입니다. 나중에 세바퀴 멤버였던 선우용료 씨, 조혜련 씨가 와서 세바퀴와 같은 상황이 펼쳐졌어요. 근데 토크 자체는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기획 의도에서 벗어난 목적이 따로 있는 출연이었던 거죠. 9월에는 이창명, 이상인 씨의 만남도 이루어졌습니다. KBS 출발 드림팀 당시에 일명 설거지 대첩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6년 만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거라고, 좋은 관계 회복을 원한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17년에 있었던 이상인 씨 결혼식에 이창명 씨가 참석한 그 사진이 공개됐었죠. 6년 만에 만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음주운전으로 그 방송 출연이 어려워진 이창명 씨를 위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달에는 김홍국 씨와 팽현숙 씨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팽현숙 씨가 잘 모르는 사이지만 방송에서 본 김홍국 씨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미지가 나쁘다, 술을 끊어라,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팽현숙 씨의 의도야 좋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김홍국 씨를 위해서 마련한 자리죠. 재기를 위해서. 아이컨택트의 기획 의도는 특별한 사연을 가진 이들이 눈맞춤이라는 첫 경험을 통해 진심을 전하는 침묵 예능입니다. 그런데 숨은 의도가 범죄 경력이 있는 연예인들의 복귀인가요? 그리고 68회 12월 2일이죠. 수상한 내용이 방송됐어요. 먼저 예고 영상이 공개됐죠. 윤정수 씨가 등장해서 헤어지자라니 이게 무슨 말인 거야? 라면서 화를 냅니다. 예고 영상 제목이 헤어지자라니 윤정수가 이별에 대처하는 4가지 단계였어요. 상대방 얼굴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윤정수 씨가 눈물도 보이고 솔직히 내가 떠나고 싶어 라는 말로 마무리됐습니다. 예고 영상이 이렇게 나오니까 바라는 대로 시청률은 잘 나왔더라고요. 이창명 씨가 나왔던 편이 2배 가까운 시청률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청률 회복을 위해서 또 한 차례 판을 깐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은 손원수 씨가
중심이었는데요. 손원수 씨가 박송 씨, 윤정수 씨의 수발 들기에 지쳤다. 이렇게 맨날 어울리다가는 자기도 결혼을 못할 것 같다. 당분간 좀 거리를 두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헤어지자라니 막 화를 내고 이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방송 후 박송 씨가 SNS를 통해서 사람은 다 사연이 있고 속사정이 있는 법이다. 그러니 그저 만들어진 방송 대본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설정이었다는 걸 일부 인정을 한 거죠. 그리고 손원수 씨는 뭐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선 방송이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모든 방송은 편집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는데 방송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드리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자면 이 또한 가시가시 하네입니다. 아이콘택트에서 벌어진 이 쇼 한판, 과연 제작진만의 잘못일까요? 실망스러워서 아이컨택트하고 손절을 해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에요. 그 바로 다음 69화 배우 장광씨 편이었는데요. 이건 뭐 연예인 가족이라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해도 초심으로 돌아갔더라고요. 아이컨택트가. 장광씨 가족은 부인 전성애 씨, 아들 장영 씨, 딸 미자 씨 모두 연기자들이죠. 장광씨가 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것 같다. 소외감을 느껴서 신청을 했다고 하셨는데 가족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광씨가 질문왕, 질문광이어서 자꾸 피하게 된다는 얘기였어요. 아이컨택 끝에 가족당 장광씨가 하루에 질문 3개씩만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할 문제는 따로 있었죠. 아들 장영 씨와 장광 씨의 불통이 문제였는데요. 아들 장영 씨가 초등학교 저학년 즈음에 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장영 씨 잘못이 아닌데 이웃 주민들이 오해를 해서 네 잘못이라고 나무랐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내 편이 없는 상황에서 집에 왔는데 아빠가 그렇게 많이 혼을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서 베개를 쥐어뜯으며 울었고 다시는 이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기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았고 지금에 이르른 거죠. 그 오랜 세월. 지난달 방송된 신박한 정리 19회에 장광 씨 가족이 출연했었는데 당시에 장영 씨가 인형들을 책 뒤에 숨겨뒀더라고요. 인형 하나를 꺼내 보이면서 초등학교 때 이 인형을 안고 잠을 잤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이컨택트에 나와서 얘기한 걸 들으면서 그 베개를 쥐어뜯으면서 울다가 그 강아지 인형을 안고 잠들었겠구나 생각하니까 장영 씨가 더 그렇게 딱하더라고요. 아버지 장광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지금이라도 내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될까? 그리고 지금 안아보면 안 될까? 하면서 포옹하고 토닥토닥. 부인 전성애 씨하고 딸 미자 씨는 이런 그림을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면서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아이컨택이죠. 저는 저에게 정말 엄했던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나기도 했고 아이들에게 무조건 단호했던 제 지난 과거가 생각나기도 했어요. 누구나 그 어린 시절 맺힌 마음, 억울한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분명한 사과와 위로가 따르지 않으면 평생 풀리지 않는 기억이죠. 우리 아이들이 종종 그래요. 엄마가 그때 그랬잖아 하면서 막 원망을 쏟아냅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 민망해서 막 대충 넘기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이컨택트를 보면서 제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되는 일이에요. 과거 사라 해도 아이들이 어릴 적 일이라서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겠거니 해도 이거는 확실히 청산을 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죠. 저하고 아버지는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아버지가 타계하셨습니다.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아이컨택트는 바로 이런 때 필요한 방송입니다. 그런데 아이컨택트 시청자하고 밀당하나요? 문제 연예인의 재기, 복귀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쇼 한 판을 벌려서 실망감을 주고 다음 회에는 깨달음을 얻고 막 눈물을 막 훔치게 만들고 애증의 아이컨택트